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2월 1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2월 17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7,354명이 추가된 64만 3,508명, 사망자 수는 142명 추가된 19,390명, 회복자 수는 4,995명 추가된 52만 6,97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넷째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달러 살 때 14,110루피아, 팔 때 14,14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부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0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kg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과 식용유, 설탕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고 소고기, 바왕메라, 마늘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닭고기, 계란, 짜배의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으므로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황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무역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한 인도네시아 세파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지 8년 만입니다. 양국은 세파에서 기존 한 아세안 FTA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보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RCEP보다 우리는 1.6%포인트, 인도네시아는 3.3%포인트만큼 추가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RCEP에서 개방되지 않았거나 장기 철폐되는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해 이번에 관세를 추가 철폐하거나 철폐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과 기계 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했습니다. RCEP에서 10에서 15년 장기 철폐한 트랜스미션, 썬루프 같은 자동차 부품과 정밀 화학 제품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농수임산물은 이미 체결된 FTA 범위 내에서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벙커CU, 정밀화학원료, 원당, 맥주 등 일부 품목은 우리 산업과의 보완 경쟁 관계를 고려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확대됐습니다.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RCEP보다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측 관심 분야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RCEP보다 더 개방했고 유통, 건설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RCEP보다 개선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세파는 양국 기업의 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라며 두 나라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65%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 자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이 중 35%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협력하에 전국 34개 주 508군시에서 11만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희망한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65%, 아직 모르겠다는 27%, 거부한다는 8%였습니다. 그러나 접종 희망자에게 자기 부담으로 비용 지불 여부를 묻자 지불한다고 한 것은 35%에 불과하며 38%는 지불하고 싶지 않다, 27%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부담으로 지불 가능 금액은 5만 루피아가 약 31%, 10만 루피아가 28%, 50만 루피아 이상은 4%였습니다. 또한 아직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 대부분이 자비로 지불할 수 있는 한도는 5만 루피아까지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그 이유를 문의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30%였습니다. 이어 효과를 모르겠다 22%, 백신을 신뢰할 수 없다 13%,
발열, 통증 등이 무섭다 12%, 종교적 이유가 8% 순이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백신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화상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조코이 대통령은 자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첫 번째로 맞아서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에디 프라보어 해양수산 장관과 줄리아리 바투바라 사회부 장관 등 두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15일 그린드라당 당수인 프라보어 국방장관 등 당 간부들과 회담을 통해 체포된 에디 장관의 후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디 장관도 그린드라당 소속입니다. 그린드라당은 대통령과 회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각에 대해 협의한 부분에 대해선 부정했습니다. 그린드라당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담이었다. 강요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우리가 강요 후보자의 이름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드라당 소속 장관은 현재 국방장관과 해양수산장관 2명입니다. 한편 체포된 줄리아리 바투바라 사회부 장관이 속한 여당인 투쟁민주당 소속은 장관 4명과 차관 1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배차 서비스 대기업 고젝과 싱가포르의 그랩의 합병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와 계약하고 있는 운전자 조합이 전국적인 시위도 불사할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젝과 그랩 양사에 등록된 오토바이 운전자 등 1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조합 가루다 내셔널의 이군 대표는 합병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양사의 합병 협상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운전자 조합 대표도 참여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군 대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칼리만탄주 운전사 조합 대표인 파데르도 우리와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젝과 그랩뿐만 아니라 그랩에 출자하는 소프트뱅크 그룹에도 항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젝과 그랩은 동남아시아 배차 서비스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흑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각 고액 투자자들은 합병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그랩의 주요 주주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합병에 따른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고젝과 그랩 모두 합병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22년 발효 예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따라 국내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한 우대 정책을 검토합니다. RCEP 발효 후 인도네시아 섬유 제품 수출량이 30에서 40%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학, 의약, 섬유산업협회의 무함마드 카얌 국장은 현재 시행 중인 우대 정책 재검토를 포함해 섬유업계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인도네시아 섬유 제품 수출액은 연간 약 150억 달러, 베트남의 380억 달러, 방글라데시의 350억 달러보다 낮게 머물러 있다. 경쟁력 강화는 필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얌 국장은 이어 특히 섬유 및 직물 등 상류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 섬유기계를 40년 이상 쓰고 있는 공장도 있어 생산성과 환경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 리잘 사무국장은 앞서 RCEP이 발효되면 수출액이 40% 감소할 것이라며 동남아 등이 중국의 독점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점유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8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Terima kasih.